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요일 1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자, 일단은 자구안의 청신호 매각 예정대로. 자, 그리고 1조 소송이 승리를 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한 저녁에 좀 나와주려나 좀 최대한 이 종목에 제가 녹화를 조금 미뤘습니다. 자, 이번 4시 16분 그리고 한 오전 중에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장 중반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때 급등하는 걸 좀 보고 이겼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재판 결과는 알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최선책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중국 법인 지분 매각 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8천억 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8천억이 사오고 1조를 주고 1조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피해를 좀 볼 수도 있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프라코가 부담을 안 한다 그러면 두산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뭐 1조는 뭐 아니다라는 두산인프라코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산은 부담은 그렇게 좀 덜어졌다. 그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 일단은 그냥 남주면서 뭐 이득은 하나도 없이 두산인프라코만 팔 뻔했어요. 자 일단은 뭐 지금 DICC 리스크를 좀 해소는 했지만 동반 매도 청구권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동반 매도 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 간의 협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패소를 하면서 드래그홀령을 얘네들이 바로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바로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3자에게 팔린다. 자, 재무적 투자자들이 드래그 얼렁을 동반 매수 청구권,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 권리죠.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제3자한테 팔리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지금 또 이런 가능성들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뭐 일단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중공업의 입장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손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대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8천억 주고 두산인프라코를 팔기는 이제는 좀 아까워요.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 치고 이거를 좀 부채를 조금이라도 한 2천억 가량을 더 한 1조에 팔면 2천억 가량을 더 이제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더 유리한 상황들인데 남은 협상에서 현대중공업이랑 조금 좀 가격을 좀 올릴 수는 없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좀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일단 8천억에 팔릴 거예요. 본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영의 정상화가 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좀 받았죠. 일단은 이거는 조금 이제 좀 회복을 좀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한 부분들은 시장성 요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관망성이기 때문에 조금 재판을 기다리는 관망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복합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좀 완전히 됐으니까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건 좀 있지만 좀 이 구간에서 좀 주가 되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전에 이때 좀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 유상증자 가격까지 떨어뜨리면 이 선을 넘으면 진짜 니네 선 넘는 거다. 선은 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아찔했었거든요, 사실. 자, 오늘 수급들을 좀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 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파시진 않으셨겠죠? 팔진 않으셨겠죠? 좀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봤을 거예요.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자, 두산도 오늘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어요. 두산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우리 엄마 회사, 모 회사죠? 두산중공업이 자회사니까. 자, 엄마가 먼저 유교 사상이니까 엄마가 먼저 보내드리고 두산중공업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이때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게 좀 건방졌나 봅니다. 건방졌나 봐요. 이때 이제는 맛집이 된다. 이제는 맛집이 아닐까.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더니 이제는 진짜 맛집이 되기를 진짜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고 맛집이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영의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은 부채를 좀 탕감을 하고 그 적어도 우리가 금리를 좀 인상시키기 전에는 자 부채를 적어도 그때 전에는 그 전에는 좀 팔아야 돼요. 실질금리가 좀 인상이 되기 전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서도 그 전에는 빨리 이거 그 대출의 상환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자구하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겠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드래그홀로 이게 동반배도 청구권에 대한 그 자금을 좀 남겨놓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본계약을 체결해서 현대그룹이랑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유상증자 받은 것들 그리고 퓨어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이 좀 이 재무적으로 좀 정상화를 좀 시켜주고 이 실적은 잘 나왔던 회사거든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신환경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시키고 자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좀 되기 위해서는 이 지배주주 순이익을 원래 본래대로 이 실적에 맞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채를 먼저 탕감을 해야 되겠죠. 탕감을 해야겠죠. 자, 뭐 그런 부분들 부채만 좀 마이너스가 탕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당 EPS가 좀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는 4분기는 그렇다 치고 좀 반영을 시키기는 지금 이제 2021년 1분기니까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채적인 부분들을 좀 상환을 했다. 재무를 정상화를 시켰다. 그런 실적들은 좀 발표를 해주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또 얼마나 상환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산을 해봐야 EPS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해서 주가랑 좀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저로서도 지금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아직까지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망은 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때는 적정 주가가 얼마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산을 하기가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싼 측면은 아닙니다. 일단 재물을 좀 채권을 얼마나 좀 상환을 하는지 대출을 얼마나 상환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고 자 이런 소송에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강한 흐름들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 좀 이어가자고요. 이제 좀 이어가자. 제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죠. 좀 지켜보면서 언제까지 좀 올라갈지 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될지 자 여기 좀 아찔하긴 했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유상증자도 했는데 이 가격을 좀 이탈하는 거는 진짜 선 넘는 거지. 자 긍정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한데 내일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은 이 정도는 그냥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자 이제 진짜 맛집으로 좀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보면서 앞으로 주가 움직임들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브리핑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재판 끝났으니까 난 몰빵해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성 요인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대응해야지에 대한 그런 대응 여력은 항상 남겨두셔야 돼요. 현금은 항상 남겨두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주식 매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투기라는 점 명심하시고 이 기업이 아무리 좋은 흐름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영양껏 접근을 하자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100%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를 신뢰하고 믿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분석하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식에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재판에 대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 재판에 대한 부분들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을 계속 드렸는데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었다 보니까 재판에 이제 승소를 했으니까 몰빵해도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러지는 마시라라는 거. 사람은 자기 역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식에서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역량이 되는 만큼만 여유가 되는 만큼만 하자. 그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또 다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댓글로 1일 한 번씩만 1일 한 번씩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1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래프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